아니, 이런 하찮은 나라가 미래의 조선 산업을 지배한다고? 과거 조선 강국인 모든 나라들을 앞섰다고? 전 세계가 동양의 작은 나라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앞다투어 이 나라의 배를 구매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엘리자베스 스털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영국의 힘을 믿었어요.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용감한 영웅들, 그리고 놀라운 업적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진실을 찾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프리랜서 언론인으로 일했어요. 저는 위대함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몇 년 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전까지요. 그날을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한적한 저녁이었고 저는 작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린 아들 잭슨은 가까이에서 조용히 놀고 있었어요. 거실은 탁자 램프의 부드러운 빛과 텔레비전의 깜빡이는 빛으로 어둡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이야기를 위해 몇몇 기사를 읽은 참이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공영방송의 속보 뉴스로 전환되었어요. 그 뉴스는 해양기술의 미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주제였어요. 뉴스 앵커가 큰 기대감을 담아 최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선박, 건조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화면에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보도에 따르면 한때 영국이 세계 선박 건조와 해상 강국으로서 선두에 있었지만 상황이 변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해군과 공학기술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었지만 이제 새로운 강국이 등장하고 있었어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제가 한때 단순히 옛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생각했던 곳이었어요.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선박을 더 안전하고 빠르며 환경에 좋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 개발의 선두에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 분노와 불신이 밀려왔어요.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분야에서 선두에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는 전설적인 미 해군 SEAL 출신이었고 바다와 해양 기술을 정말 사랑했어요.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는 항상 제 아들 잭슨에게 영국은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래는 도전하는 이들의 손에 달려 있을 거야. 사실 미래는 한국의 눈부신 새로운 아이디어의 것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영국의 강함을 너무 믿었기에 그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었지만 그 뉴스 보도를 보면서 어쩌면 아버지께서 오르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몸을 뒤로 젖혀 앉으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했어요. 눈앞에 커다란 선박들이 빛나는 컴퓨터 패널과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사진들은 밝고 극적이었으며 거의 마법 같은 기술을 보여주었어요. 마치 이 선박들이 스스로 생각하며 수리를 하고 심지어 바다를 건너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생각은 신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안함을 느끼게 했어요. 저는 항상 영국의 혁신이 무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가 앞서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화면을 보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의 새로운 기술이 정말 더 낫다면 어떨까요? 우리 영국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이 새로운 혁신의 물결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잭슨을 바라보았는데 잭슨은 제 얼굴의 설렘과 혼란을 보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잭슨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어쩌면 변화는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그것이 오래된 믿음을 놓아야 한다 하더라도요. 그 순간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제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어디로 가더라도 반드시 따라가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영국적 자부심에 도전이 될지라도요. 두려움과 신남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모험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모험은 제가 위대함과 진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뉴스에서 본 이미지들과 한때 제가 얕보았던 한국이 해양기술의 미래를 책임질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신비로운 예언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영국은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는 한국의 눈부신 새로운 아이디어의 것일 거야. 저는 이 순간이 저뿐만 아니라 옛 방식을 고집했던 모든 이들에게 변화의 순간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과 호기심 많은 마음으로 제가 사랑하는 나라에 대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도전하며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을 똑똑히 기억해요. 선선한 밤이었고 저는 아들 잭슨이 조용히 카펫 위에서 놀고 있는 아늑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방은 한 개의 램프 불빛으로 부드럽게 밝혀져 있었고 저는 다음 뉴스 이야기를 위해 태블릿으로 기사를 읽은 참이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텔레비전이 속보 뉴스로 전환되었어요. 그 뉴스는 제 온 정신을 사로잡았어요. 뉴스 앵커가 강한 기대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해양기술의 미래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선박들과 현대적인 공장의 생생한 이미지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울이며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항상 기술, 특히 강력한 선박 건조 분야에서 영국이 최고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이는 모습은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보도에서는 영국이 오랜 세월 동안 선박 건조와 해상 강국으로 선두에 있었지만 이제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주목할 만한 점은 한때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라 한국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었어요. 발표자는 한국이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스마트 선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이 선박들은 강하고 빠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거의 30%나 오염을 줄였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에서 선명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들을 보았어요. 선박들은 엄청나게 크고 세련된 디자인과 푸르고 초록색으로 빛나는 디지털 패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로봇들과 엔지니어들이 갑판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처럼 보였어요. 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어요. 한때 제가 단순히 옛 아이디어를 베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저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의 말씀이 메아리 쳤어요. 영국은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는 한국의 눈부신 새로운 아이디어의 것일 거야. 그 순간 그의 말씀이 제게 진실처럼 다가왔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요. 보도를 계속 보면서 저는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어요. 중동의 전략적 국가가 영국과 이탈리아 제품보다 한국의 첨단 선박 시스템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조선소의 모습이 나타났고 팀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선박의 엔진 성능과 연료 상태를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클로즈업했어요. 심지어 선박이 스스로 경로를 조정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마치 스스로 생각하는 두뇌가 있는 것 같았어요. 기술과 디자인의 조화는 정말 감탄을 자아냈어요. 저는 그 보도에 점점 더 빠져들었어요. 만약 한국의 새로운 기술이 정말로 우리 영국의 것보다 낫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영국의 강함과 전통을 항상 믿어왔었는데 이제는 어쩌면 한국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보였어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미래를 이끌 방법이요. 저는 잭슨을 한번 힐끗 바라보았어요. 잭슨은 넓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흥분의 이유를 이해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잭슨은 작게 엄마, 저 선박들이 아빠가 얘기해주신 선박들처럼 생겼나요? 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니 잭슨. 그 선박들은 달라요. 아주 새롭고 똑똑해. 컴퓨터를 사용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었어. 라고 말했어요. 그의 간단한 질문은 저에게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했어요. 단지 제 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뉴스에서 본 강렬한 이미지들과 한때 제가 얕잡아 보았던 한국이 해양기술의 미래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예언이 계속 제 마음속에서 반복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가 이제 혁신과 진보의 기준을 세우고 있을까? 저는 다음날 한국으로 여행을 계획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첨단 조선소를 방문하고 엔지니어분들을 만나며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보고 느껴야 했어요. 영국적 자부심이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배우고자 하는 강한 열망도 느껴졌어요. 이른 아침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을 보며 저는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뉴스 보도, 믿을 수 없는 선박들, 그리고 TV에서 했던 대담한 주장들에 대해 메모를 했어요. 저는 어디로 가든 이 이야기를 반드시 따라가겠다고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해양기술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렇게 함으로써 제 시각을 바꾸고 옛 전통만이 답이라는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어요. 그 놀라운 뉴스 보도를 본 후 저는 직접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더 배울 필요가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진실을 이해하고 제 눈으로 혁신을 보고 싶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여행 계획에 몰두했어요.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더 많은 기사를 읽고 온라인에서 한국의 조선소와 기술에 관한 동영상도 확인했어요. 떠나기 전 모든 정보를 알고 싶었어요. 제 심장은 신남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빠르게 뛰었어요. 집의 편안함과 익숙한 영국 전통의 세계를 뒤로 하고 떠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멋진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출발 당일 아침은 시원하고 맑았어요. 저는 옷, 노트, 디지털 카메라를 챙겨 가방을 쌌어요. 잭슨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선박도 꼭 챙겼어요. 이는 바다와 함께했던 모험들을 상기시키는 작은 기념물이었어요. 잭슨은 준비하는 동안 큰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엄마, 우리 정말 한국에 가나요? 라고 조용하고 신나게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잭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응, 잭슨. 우리 한국이 왜 특별한지 직접 알아볼 거야. 아주 멋진 모험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기 위해 서둘렀고 굴러다니는 짐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체크인하고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긴장과 신남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께서 하셨던 미래는 한국의 눈부신 새로운 아이디어의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했어요. 기술과 혁신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뀔 무언가를 발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을 감상했어요. 그 풍경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어요. 마치 제 옛 세계를 뒤로하고 새로운 발견의 장으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래 풍경은 초록빛 들판에서 분주한 도시로 변해갔고 비행기는 저희를 집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목적지에 가까워지게 했어요.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도시는 밝은 불빛과 분주한 거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뚝 솟은 빌딩, 분주한 시장, 그리고 보도 위를 걸으며 미소 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광경과 소리의 호기심과 약간의 압도됨을 동시에 느꼈어요. 공항 밖으로 처음 나섰을 때 상쾌한 공기와 깨끗한 거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친근한 한국어 대화를 들을 수 있었고 다채로운 간판들이 상점들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잭슨은 저의 손을 꼭 잡고 넓은 호기심의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았어요. 잭슨 역시 이 새로운 모험에 신나 보였어요. 저희의 계획은 첨단 기술로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이 조선소는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 로봇과 인간이 함께 미래형 선박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곳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고 노트에 생각들을 적으면서 모든 순간이 멋진 이야기가 되기를 바랐어요. 택시를 타고 분주한 거리를 지나면서 저는 운전사님께 도시의 간단한 이야기를 물어보았어요. 운전사님은 한국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발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말씀에 저는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 이야기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신남으로 두근거렸어요. 저는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고 한 걸음 한 걸음이 해양 혁신의 새로운 세상을 이해하는 대로 저를 이끌어줄 것 같았어요. 잭슨이 제 옆에 있어 든든했고 저는 미래가 이미 이곳에 존재하며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한국의 혁신의 세계로 들어선 것은 마치 완전히 새로운 우주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유명한 조선소로 가는 길의 밝은 아침, 햇살 아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그 장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에는 한국어 대화 소리가 가득했어요. 형형색색의 간판, 깔끔한 상점들, 그리고 미소 짓는 사람들이 매 순간 저를 반겨주셨어요. 잭슨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면서 그의 눈에서는 호기심이 반짝였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신남이 느껴졌어요.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모습에 정말 감탄했어요. 거대한 현대식 건물들과 끝없이 솟은 크레인들이 맑은 파란 하늘 아래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어요. 조선소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이 로봇과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떤 로봇은 무거운 부품을 옮기고 있었고 또 다른 로봇은 마치 마법처럼 보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과 기계가 어우러져 일하는 모습은 마치 미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한 분의 주요 엔지니어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김 선생님은 심플한 파란 유니폼을 입고 계셨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어요. 김 선생님께서는 저를 조선소 투어에 안내해 주셨어요. 넓은 작업장을 걸으며 김 선생님은 그들의 첨단 선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선박의 큰 디지털 패널을 가리키며 이 패널은 선박의 엔진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실시간 정보를 보여줍니다.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미리 알려주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선박이 스스로를 돌보는 생명체처럼 상상하며 귀 기울여 들었어요. 특히 저는 시험 구역에서 큰 흥미를 느꼈어요. 그곳에는 테스트 풀 안에 작은 모델 선박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잭슨과 저는 그 모델 선박이 스스로 움직이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어요. 선박은 혼자서 방향을 바꾸고 멈췄다가 다시 속도를 내었어요. 그 선박은 센서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스로 길을 찾았어요. 김 선생님께서 연료 절감과 오염 감소에 대해 설명해 주실 때 그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빛났어요. 저희는 특별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여 오염을 약 30%나 줄이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말씀이 저에게 깨끗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 조선소는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벽에는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프, 차트 그리고 애니메이션 다이어그램들이 작은 문제들을 큰 문제가 되기 전에 고치는 시스템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기술이 마치 시설 구석구석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투어하는 동안 저는 셀 수 없이 많은 사진을 찍고 노트에 여러 가지를 기록했어요. 이 신나는 이야기를 집으로 돌아가 모두와 나누기 위해 모든 세부사항을 담고 싶었어요. 잭슨이 배경에서 기뻐하며 손뼉을 치는 모습이 담긴 짧은 비디오 클립도 녹화했어요. 매 순간이 새로운 발견처럼 느껴졌고 미래의 한 조각이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또한 저는 한국의 젊은 기자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중 한 분인 지영 기자님은 한국의 성취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매일매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혁신의 선두임을 전 세계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은 저에게 전염되어 이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발전의 힘을 믿고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조선소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과 결심이 뒤섞인 마음을 느꼈어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나 작업장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믿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한때 제가 한국을 의심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한국의 혁신은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조선소에서의 경험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희망, 혁신, 그리고 우정의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했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을 발견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세상과 나눌 생각에 신이 났어요. 며칠 동안 조선소를 탐방하며 엔지니어분들, 과학자분들, 젊은 기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제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매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영국의 위대함을 강하게 믿고 한국에 대해 의심을 품고 왔었지만 이제는 혁신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때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던 나라에서도 말이에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바다 근처의 조용한 공원에 앉았어요. 공원에는 푸른 나무들이 가득했고 부드러운 바람이 나뭇잎들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에 저는 한국에 도착한 이후 경험한 모든 것을 곱씹기 시작했어요. 인상 깊었던 조선소, 따뜻하게 맞아주신 엔지니어분들의 얼굴, 그리고 물가 근처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이곳의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에너지는 창의적이고 희망적이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남기신 영국은 찬란한 과거를 가지고 있지만 미래는 한국의 눈부신 새로운 아이디어의 것일 거야. 라는 말씀을 다시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했었지만 지금 공원에서 가족들이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말씀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똑똑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생각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엔지니어분들이 얼마나 부단히 일하는지, 지영 기자님 같은 젊은 기자들이 한국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나누는 모습을, 그리고 조선소에서 본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들을 기록했어요.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변화와 진보를 믿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늦은 오후, 저는 작은 아늑한 카페에서 현지 기자분들과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뜻한 빛 덕분에 카페 내부는 매우 아늑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꿈과 기술의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 기자 민주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한때 남들에게 과소평가받았지만 저희는 혁신의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라고 간단하지만 강렬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영국의 우월함에 대한 고정된 생각으로 왔었지만 이제 제 경험이 그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께 이야기했어요. 저는 예전에는 오직 오래된 전통만이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 열심히 일하는 마음, 그리고 창의력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기자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시면서 그들 또한 자신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녁 무렵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따스한 가로등 불빛 아래를 걸었어요. 주변의 모든 건물과 사람들이 각자의 고난과 성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오래된 의심들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저는 옛 믿음을 고집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제 마음은 더 넓어져서 영국의 업적뿐만 아니라 한국의 멋진 혁신까지 포용할 준비가 되었어요. 진정한 힘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문화를 배우며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제 생각을 적으면서 저는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세상에 제가 본 놀라운 것들을 전하고 열린 마음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어느 나라도 크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이 마음의 변화 덕분에 저는 미래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최고의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고 존중과 협력이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기 날씨도 다정하고 부드럽게 느껴졌는데 마치 자연 자체가 제가 겪고 있는 변화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제 한국에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동네 식당에서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아침 식사를 한 후 저는 머무르는 동안 가까워진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어요. 우리는 조선소 근처의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는데 그곳은 희망과 노력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내부는 대화와 웃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젊은 엔지니어, 기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 모두가 기술과 전통이 함께 어우러져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자리 한가운데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많은 의심이 있었어요. 저는 영국의 오래된 전통만이 한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 빛나는 아이디어,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멈추고 청중들의 눈을 바라보니 그분들의 미소와 고개 끄덕임이 제 말에 공감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말씀드리면서 저는 조선소에서 본 놀라운 순간들을 다시 떠올렸어요. 거대한 선박이 최첨단 컴퓨터와 친근한 로봇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바다에서 혼자서 움직이는 작은 모델 선박을 보며 잭슨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순간을 말이죠. 저는 이러한 경험들이 제게 가능성의 미래를 보여주었고 모든 나라가 최고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다고 설명드렸어요. 그 후 오후에는 잭슨과 함께 강가 공원을 걸었어요. 하늘은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었고 해가 지면서 강물은 반짝였어요. 잭슨은 엄마 언젠가 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잭슨에게 무릎을 꿇고 미소 지으며 응, 잭슨. 오늘 엄마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디서든 친구와 영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단다. 라고 말했어요. 잭슨의 눈에서는 이해의 빛이 반짝였고 우리 사이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찬 유대감이 느껴졌어요. 저녁 무렵 저는 큰 창문 너머 도시를 바라보며 제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정,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목격한 놀라운 기술에 대해 적었어요. 젊은 기자분들과의 만남은 제게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고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변화의 마음을 여는 것은 출신을 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기반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느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어요. 마음 한편에는 경험했던 감동적인 장소들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번에 배운 교훈들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 같아 신이 났어요. 저는 이 모든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가서도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기로 약속드렸어요. 저는 어디에서나 훌륭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이번 경험 덕분에 저는 미래가 한 나라의 방식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배움과 성장을 제공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 사람들과 맺은 우정은 오래된 전통의 힘과 새로운 혁신의 빛이 어우러진 다리와 같았어요. 제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다른 분들도 그런 다리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미래가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나는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제 여정은 제게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저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이상으로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연 보내주신 엘리자베스 씨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